네, 안녕하세요. 예, 박아론 감독입니다. 요새 시대가 좋아졌잖아요. 저희 항상 오프라인으로 직접 보고 저희 팀의 전술을 설명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또 새롭게 가입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해서 제가 간단하게 우리 팀의 이 수비 전술에 대해서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수비 전술은 주로 제가 하고, 공격 전술은 또 우리 한승현 코치가 전담하게 되는데, 저는 공격은 이제 기본적인 간단한 것만 제가 이야기하고 넘어가고요. 우리 팀이 수비해서 볼을 뺏어 와야 그 다음에 또 공격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팀 골키퍼에서 시작되는 그런 볼 전개는 우리 승현 코치 이야기 잘 들어주시고, 제가 기본적인 거는 알려드리고요. 그 외에는 개인 전술이나 이런 부분들까지는 저희가 다 알려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조직력에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우리 팀적으로 소화가 가능합니다. 사람이 바뀌어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영상을 한번 찍어 놓고, 그 다음에 한번 보면 팀 가입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우리 팀원들도 어떤 느낌으로 처음에 시작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너무 많이 나오면 좀 그러니까요. 화면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판이 있죠? 제가 급하게 하느라고 이렇게 판만 준비를 했습니다. 직접 제가 그린 겁니다. 판이 있어요. 우리 팀도 거의 4-3-3, 4-1-2-3, 이렇게 4-1-2-3이라고 볼 수 있고, 상대편도 4-1-2-3입니다. 우리랑 같이 하는 팀들이 있어요. 뭐 A1, 또 뭐 파워, 포켓, 그리고 뭐 그라운드. 우리가 이런 팀들이랑 많이 하죠. 뭐 세종에 있는 팀이나 이렇게 많이 하는데, 전방 압박을 하면 거의 못 풉니다. 푸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근데 어떻게 푸냐? 전방 압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풀리는 겁니다. 이 전방 압박이라고 하는 것은 마크맨 한 명씩을 다 붙고 가는 거예요. 이 축구는 어쨌든 11명이 하는 거잖아요. 필드는 10명입니다. 그러면 현대축구는 그래서 골키퍼까지 쓰는 게 필드가 한 명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건데, 아마추어는 그런 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먼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 저희가 이제 가끔씩 또 잘하는 팀하고도 붙어요. 뭐 D1이나 런이나 버드나무나 뭐 이런 팀들이랑 붙는데, 그런 팀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팀들은 개인 기량이 좋기 때문에 이런 조직력인 수비를 갖추어도 개인 수비 능력이 또 필요합니다. 활동량도 필요하고요. 그런 상황들은 어쩔 수 없고요. 뭐 그런 팀과 했을 때는 이 기본 포메이션에서 많이 뛰어야 되는데, 우리는 많이 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거는 배제를 해놓고 우리와 비슷한 팀이랑 할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수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이 검은색이 우리 편입니다. 빨간색이 상대편이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뭐 좀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이쪽도 좀 더 올라갈 수도 있죠. 대략적으로 뭐 투볼란치를 놓는 경우도 있는데, 거의 웬만하면 원볼란치를 놓습니다. 거의.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선 기본적으로는 골키퍼부터 볼이 시작하잖아요. 골키퍼부터 볼이 시작하는데, 골키퍼부터 볼이 시작할 때 골키퍼부터 역습의 상황이 아니고, 또 우리 또 본 게 많아가지고 아마추어 축구도 짧게 가잖아요. 맞죠? 볼이 이쪽으로 갑니다. 이게 볼이라고 하면 볼이 이쪽으로 가요. 볼이 이쪽으로 가요. 골키퍼에서. 이런 상황 많이 나오잖아요. 이쪽이나 이쪽으로 가요. 많이 나와요. 그럴 때 이 탑은 이렇게 접근을 하잖아요. 접근을 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는 지금 우리 팀이 전방 압박을 하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여기 우리 팀 전술이 볼이 이쪽으로 가서 여기서 이쪽으로 가면 그때 압박을 갑니다. 반대 전환 안 시키려고 이 공격수가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전환이 될 때도 있죠. 잘하면. 근데 반대 전환을 여기서 이렇게 갔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몰아가려고 하는 수비 전술입니다. 이렇게 몰아가려고 하는 수비 전술인데, 여기에서 가끔씩 이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역습 상황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코너킥 상황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코너킥을 했다가 수비로 나오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지공인 상황이에요. 지공. 그러면은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어야 되냐면 지금 여기도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공미가 여기 있고 수미가 한 명 가고 수비들 중에 둘 중에 한 명이 여기를 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지금 1대1로 다 마크를 하고 있죠? 보이시나요? 이렇게? 맞죠? 예. 이렇게 해서 상황을 봐서 얘가 이 윙이 여기까지도 올라올 수도 있죠. 근데 이거는 좀 어려운 부분이니까 이런 건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여기에서 보면 이렇게 공격수가 쫓아가요. 예. 공격수 이 정도만 쫓아가도 됩니다. 저 말고는 체력이 좋은 공격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쫓아가요. 예. 잘하는 팀들은 여기에서 이렇게 수비수가 치고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또 여기서 줘가지고 이 미들이 움직여서 여기서 와가지고 이 사람을 벌써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벗겨냈어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 사람이 프리해요. 그럼 그 다음 사람이 올라가고 이 사람 또 프리해지고 이런 경우가 나오지만 웬만한 팀에서는 이렇게 가고 여기서 패스가 갈 데가 별로 없어요. 이렇게 붙어 있으면 지금 현재. 지금 이해가 되시나요? 이 세팅을 처음에 하자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가끔 보면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되냐. 가끔이 아니고 주로 많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깨져요. 그러니까 윙어가 윙백을 막고 그리고 윙백도 상대팀 윙을 막고 이렇게 돼 있으면 공이 갈 데가 없단 말이에요. 특히 이렇게 가장 미들부터 출발하거든요. 미들 한 명을 마크해요. 그러면 줄 땐 사이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이드로 볼이 이렇게 나가는 거죠. 볼이 이렇게 나가요. 반대로도 갈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또 사이드로 나가서 사이드로 가죠. 근데 이게 그러니까 우리 수비들은 사실은 어느 정도의 위치 선정도 필요하고 한데 윙어들이 수비 위치를 거의 안 잡아요. 윙어들이. 그러니까 결국 갈 때가 이렇게 미들이 우선은 당연히 첫 번째는 미들부터죠. 미들이 이렇게 한 명씩 잡으면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른 거지만 이렇게 해서 결국 이쪽으로 해가지고 풀려. 물론 여기는 지금 이렇게 하면 다시 쫓아갈 수도 있겠죠. 위치상. 근데 여기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주면 너무 멀어. 쫓아가기에는 너무 멀다고요. 그러니까 윙어들이 그냥 윙어 쪽으로 붙어 있는 게 오히려 나아요. 윙백 쪽으로. 그리고 이 윙백은 그러면은 만약에 이렇게 프리해졌어요. 그럼 보면 컵백이 어떻게 서 있냐면 우리 윙백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윙백 위치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서 있냐면 떨어져 있어.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공이 와도 기억해야 돼요. 뭐냐면 상대방 윙은 웬만한 팀에서 제일 빠르고 개인기가 제일 좋아요. 둘 중에 하나는 다 돼요. 빠르거나 개인기가 좋거나. 이건 무슨 얘기예요? 컨트롤이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 여기 하나, 둘, 셋, 넷, 5명이에요. 미들 중에 한두 명 안 좋지만 윙어들은 특히 어쨌든 빠른 애들을 많이 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프리하게 공을 잡게 놔둬. 우리가 여기 다 묶었잖아요, 지금? 맞죠? 근데 한쪽에서 풀려. 그럼 얘도 올라와. 여기 윙 빼고 거의 안 하죠? 예. 그래서 제가 뒤에서라도 쫓아가라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근데 그러면 여기서 혼자 이렇게 프리하면 얘랑 2대1도 쳐도 되고 이게 여기서 한번 뚫리면 다 뚫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그러면 위치는 어느 정도로 잡아야 되냐. 얘가 공을 컨트롤하면 내 발이 닿을 정도. 자, 다시 여기서 공이 있어요. 근데 여기 붙어 있어. 그러면 여러분이 윙백이잖아요. 윙백의 입장에서 여기로 줄 수 있어요? 못 줘. 다시 뒤로 간단 말이에요. 여기로 줬어요. 근데 바짝 붙어 있어. 이 사람을 보고 바짝 붙어 있어요. 왔어. 그럼 이 사람 뭐예요? 컨트롤 하다가 다시 뒤로 주거나 가운데로밖에 못 줘요. 볼을 잡기 어렵게 만들으라는 얘기예요. 이 사람이. 근데 여기서 막 압박 다 해가지고 힘들게 풀어왔는데 여기서 프리해. 이 사람이 잡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찰 수 있는 공간이 있어. 드리블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 그러면은 이거 다 내려야 돼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내려가야 돼. 이 한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이 빨라서 접근을 못 하겠어요? 이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이 붙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빠르면 어느 정도 간격을 유지하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잖아요. 반대는 조금 내려오고. 여기에서 이쪽으로까지 킥이 간다면 할 말은 없지만 그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잡으면 이 정도로 압박이 갈 수 있게끔 사람 한 명도 크죠. 한 1m 정도 있어야, 아니면 더 붙어도 돼요. 그래야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수비를 할 수 있는 거지. 이게 다 깨져버린단 말이에요. 윙백 하나의 위치 때문에. 여기 압박을 가다 보니까 인원수가 여긴 지금 우리가 지금 4명인데 여긴 3명이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가 가끔 뚫릴 때가 있어. 그리고 윙어들은 수비하라고 해도 자꾸 수비 그 이해도가 좀 떨어지기도 하고 하니까 여기서 뚫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뚫려서 줄 데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윙 지워져 있고 윙백이 이렇게 공을 몰고 와요. 여러분이 이걸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이 윙백이라서 여기 있어요. 그럼 누구예요? 뭐 어떻게 해요? 드리블 쳐서 끝까지 가요? 그런 윙백 별로 없어요. 다 줘요. 얘 주던지 얘 주던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상황은 얘를 마크하는 게 맞아요. 이 중앙 수비가는 다른 위치로 있고, 그래서 얘를 쫓아가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얘가 아무리 와도 윙백이기 때문에 끝까지 못 가요. 간혹 그런 상황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만 쫓아가면 돼요. 그리고 콜을 해야지. 얘 막아달라고. 윙백이 이렇게 공격을 잘하는 사람이 윙백을 안 시킵니다. 팀에서. 어떤 얘기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주로 얘한테 주고 오버래핑을 가죠. 만약에 잘하는 윙백이라면. 예. 우리는 그렇게 잘하는 팀하고 지금 하는 상황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 간혹 잘하는 사람이랑 할 때도 있겠지만 그런 거는 나중에 또 얘기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위치를 여기서 바짝 이렇게 붙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여기를 보고 이렇게 서 있지 못하게, 여기에서 오면 바짝 공이 이쪽으로밖에 못 오게, 그러니까 등지고서 서서 받을 수 있게. 등지고 섰는데 어떻게 제껴요? 이렇게 바짝 붙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얘가 너무 빨라, 그리고 밑에까지 가서 받아, 적당히 붙어줘도 돼요. 얘가 만약에 여기까지 가면 그럼 가요. 그냥 가도 돼. 그리고 만약에 여기까지 갔어, 적당히 가다가 빠져 그냥. 그 다음에 근데 얘가 공을 잡고 있는데 빠지면 안 되고 공을 주고 나서 그 다음에 빠지는 거예요. 얘랑 같이. 근데 얘가 공을 계속 가지고 막 드리블 계속 쳐요. 그 정도 윙어 별로 없죠. 예. 여기까지 이렇게 막 도는 윙어 별로 없어요. 예. 여기까지 밑으로까지 가는 윙어도 별로 없어요. 왜요? 이미 여기서 편안하게 거의 다 잡아요. 예. 그러니까 이것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적어도 하프라인까지는 압박을 가도 돼요. 웬만하면 윙어들이 다 위에 있잖아. 하프라인 위에. 뒤에서 하는 거는 그냥 주면은 그냥 주고 얘가 패스가 갔으면 다시 내려오면 돼요. 이렇게 해야 수비가 좀 쉬운 거지. 이렇게 해서 우리랑 같이 하는 팀 중에 이걸 푸는 팀 별로 없어요. 근데 왜 그래요? 다 미들 한 자리 빵꾸나 있거나 아니면 윙어 자리 이렇게 빵꾸나 있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그러니까 편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미들 위치 한 명씩 잡는 거. 예. 두 번째, 윙백. 그리고 윙어도, 예. 여기를 웬만하면 잡아주는 게 좋아요. 적어도 여기에서 이렇게 볼이 이렇게 왔죠? 그러면 어떠냐면, 이렇게 쫓아가주면 돼요. 이 사람이 앞으로 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라면. 이렇게 쫓아가줘요. 가주면은, 뒤에서 이렇게 오더라도, 이렇게 오죠? 이 윙백 부담이 엄청 돼요, 그러면. 여기도 압박 가 있지. 여긴 줄 데가 없지. 결국 뒤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볼이 앞으로 가 있지. 그러면 이제 빡센 거야. 그냥 얘한테 주는 방법밖에 없어. 윙어가 그 정도는 띄워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치고 올라오면 서 있어, 윙어가. 공격만 하라고 윙이 아니에요. 예. 그런 걸 좀 생각하고, 물론 체력 안에서 할 필요가 있지만, 그래도 자기 주변에 있을 때만 뛰는 거잖아요. 반대편에 있을 때 뛰지도 않잖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윙어가 그런 거, 그리고 또 윙백 위치. 두 번째, 윙과 윙백의 위치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수비적인 것만 얘기하니까, 이 탑을 프리하게 놔두는 경우가 있어. 이 중앙 수비가.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다 못 풀었다가 결국 탑 보고 때려 넣는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지난번에 잘한 애는 여기 이렇게 해서 2대1 막 치고 막 이러더라고요. 못 쫓아가니까. 그런 경우는 좀 좁힐 필요가 있고, 상황에 따라서. 근데 적어도 그런 친구들 별로 없어요. 탑 중에 2대1 쳐서 얘를 한 명 바로 제끼고 논스톱으로. 그런 경우가 별로 없고, 다 등치가 커요. 그나마 빠른 편이 저 정도면 빠른 편에 속하더라고요. 탑은. 대부분 좀 등치가 있고 잘 지키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하죠. 그러면 그 사람들 마크하기 위해서는 둘 중에 한 명이 계속 콜하면서 한 명씩 바짝 붙어야 돼요.
이 사람을. 간격 보면서. 왜요? 윙도 커버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처음 지공할 때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 지공할 때 세팅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팅을. 그 외에는 여러 가지 변수들도 있고 제꼈을 때도 있고 제끼면 사실 쫓아가기 힘들어요. 힘든 건 이해해. 그래도 어느 정도 가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이 수비 라인 얘기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한 명씩 잡았잖아요. 뒤에서 있어. 잡았는데 우리가 주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지금은 이렇게 보이지만 이렇게 승현이나 정훈이가 뒤에 있고 약간 요런 형태로 될 때가 많이 있죠. 밑에가 2명, 뭐 이렇게 1명, 아니면 뭐 이렇게 2명, 이렇게 1명 이렇게 될 때가 있는데 공미 그러니까 1명 여기 1명 빼고 수미 말고 공미가 좀 내려와 달라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공격을 하고 힘들어서 지금 갑자기 저쪽에서 막 그 공격까지 우리 비현이 공격까지 해가지고 같이 여기 앞에 있어. 이렇게 하면 이미 끝났잖아요. 이 조직이 어려워졌잖아요. 맞죠? 여기서 공 가면 여기서 이렇게 공 가면 끝나. 역습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힘들면 그럴 수 있어. 천천히 내려와. 나도 내려가고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역습이 아니라 그냥 지공할 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승현이가 공격해. 야 니네 공격해. 어차피 수비도 애매하게 서 있지 말고 공격해. 이 얘기는 뭐냐면 그래서 이 사람 뒤에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지금 4명 떨어져 나갔어요. 맞죠? 공은 여기 있는데 이렇게 한 명씩 있다고 치면 맞죠? 4명 떨어져 나갔어. 이 사람 치고 와. 그러면 이미 지금 수싸움이 어떻게 돼요? 1, 2, 3, 4, 5, 6. 6대 둘, 넷, 6이에요. 6대 5예요. 맞죠? 여기서 한 명이 또 제껴줘? 그럼 어떻게 돼요? 6대 5가 돼요. 맞죠? 그러면 이 두 사람은 여기 서 있는단 말이에요. 가끔씩 힘들다고.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여기서 막 티키타카 해. 상대방이. 근데 여기 서 있어. 이렇게 서 있고 뒤에서 서 있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느 정도 이 사람한테는 붙어줘야지. 여기 이렇게 되면 여기 다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여기도 올라와 있고 윙백도 올라와 있고 다 올라와 있어요. 우리 쪽에서 지금 이 상황이 아니라 훨씬 내려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맞죠? 이렇게 내려가 있어. 가운데 지금 이렇게 하면 지금 몇 명이에요? 4대 3이에요. 윙도 있잖아. 우리 숫자 싸움에서 이미 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계속 볼 돌려. 우리가 뺏어도 다시 얘네한테 간단 말이야.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될 거예요. 우리가 걷어내도 얘네한테 가. 그래서 사이드로 걷어내라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수비를 여기 이 사람한테는 와줘야 되는 거예요. 공격수가 여기까지 내려가요? 그건 어렵잖아. 이렇게 계속 볼 돌리고 있을 때 내려와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승현이 형이 올라가라고 했어 해가지고 여기 서 있어. 그러면 우리가 이거 골 안 먹히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니라 사람마다 힘든 건 이해를 하지만 계속 여기서 볼 돌고 있고 하면 런닝으로 천천히라도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면 되잖아요. 우리가 뭐 11대 11로 45분 경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힘들면 그 다음 것도 쉬면 되잖아요. 미드를 맡겨놨으면 어느 정도 내려왔다 올라갔다 이게 돼야지. 공격만 할 때 공격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렇다고 공격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 엄청나게 공격력이 좋아서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기 봐봐요. 지금 수비들 한번 생각해줘야지. 얼마나 힘들어요. 볼 돌리고 있고 막 제끼고 막 이러면 얼마나 힘들어. 미들은 뒤에서 구경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체력이 안 돼도 걸어서라도 내려올 수 있어. 이 사람한테까지는. 아니면 여기 공격수한테 나 좀 힘드니까 너가 좀 내려가 주라 하면 내려가 줄 수 있어요. 얼마 전에 배운 거지만. 하여튼 그래서 적어도 요 정도는 내려가 주면 한 명씩 마크를 할 수 있잖아요. 이 사람 한 명이라도 내려가 주면 훨씬 나아요. 숫자 싸움이 동등하니까. 근데 우리 뭐 가끔씩 이렇게 3명이 서 있어. 어쩌자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골이 먹히지. 여기 다 프리하게 볼을 찰 수 있게 키커들 특히 상대편 에이스들을 그냥 놔두는 경우가 그냥 있어. 적어도 에이스 같은 사람이 잡았을 땐 내려가 줘야지. 에이스가 뭐 여러 명 있는 팀이 별로 없잖아요. 체력 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안 되면 이 사람이라도 내려가 줘야지. 하다가 힘들면 이해를 해요. 힘든 건 이해를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게 너무 내가 뒤에서 수비를 바라보고 있을 때 너무 빡센 거야. 근데 미들 옆에 내 옆에 서 있어. 그럼 내가 어떻게 했냐고 감독의 입장에서. 얘기를 안 하는 게 그 감독이에요? 어쩔 수 없잖아. 그러니까 이 미들들이 어느 정도 내려가 주는 게 그래서 다시 올라가고
힘들면 이번 쿼터만 하고 쉬어요. 힘들다고 하고. 그리고 그 다음 쿼터 또 뛰고 하면 되잖아요. 힘든 사람 뭐 2쿼터, 3쿼터만 차고 그만해도 되는 거지. 그렇게 해야 이 팀이 돌아가는 거지. 이거 뭐, 나 뭐 3쿼터, 4쿼터 찰 거니까 체력 아껴야 돼. 이거는 이게 마인드가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 내가 얘기를 해. 승용 코치가 얘기를 해. 내려와야지, 뛰어야지 해주면 일단 뛰어요. 아니, 운영진이 얘기하는데도 그냥 씹으면, 아니면 얘기를 하던가. 아, 좀 힘들어요. 그러면 얘기를 할 수가 없어. 그럼 힘들면 교체해달라고 하든지 바꾸든지 이렇게도 할 수 있으니까. 아, 힘들면 아, 힘들구나.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대답을 해주면서 뛰면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 간혹 운동을 하다 보면 나도 그렇고 우리 승현 코치도 그렇고 얘기를 해야 할 때가 있어. 하다 보면 너무 안 풀리고 답답하면 할 때가 있단 말이야. 그때 그런 식으로 신경질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뛰라고 하면 뛰어야 되는 거예요. 이 감독 코치가 얘기하는데도 안 뛰면 그 팀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줘라. 그리고 얘기했잖아요. 힘들면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하면 뭐 승현이가 더 뛰던지 내가 더 뛰던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우리 힘든 사람들은 배려해서 해줄 수 있고 또 부상 복귀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또 배려해서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 게 팀이지. 예, 그런 게 팀플레이고. 좀 체력이 안 되는 사람들 몇 명 알잖아요. 그런 사람들 잘 못 내려가면 내가 눈치껏 해주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좀 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좀 더 짧게만 얘기하면 우리 팀에 이제 나이가 많은 사람이 있고 이제 느린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또 잘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면은 못하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들한테 못 맞춰줘요. 잘하는 사람이 못하는 사람한테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패스도 더 이쁘게 주려고 하고 그걸 왜 못 받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가장 기본적으로 땅볼 인사이드 주는 거잖아요. 뭘 얼마나 잘한다고 아웃사이드로 줘요 그냥. 아니 잘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줘도 받잖아. 못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굳이 줄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주는 게 좋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지금 오늘은 수비 얘기만 하다가 거의 끝났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를 하면 이건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얘기를 합니다. 공격은 사실은 승현 코치가 거의 다 조각을 하는데 우리 주로 이렇게 돼 있죠. 먼저 풀을 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까만색이니까 여기 수비가 붙어 있어요. 여기도 붙어 있어요. 다 붙어 있죠 지금. 그냥 줘요 여기로. 이해가 돼요? 그리고 여기 윙백한테 공이 왔어요. 수비가 붙어 있어. 그냥 줘 윙한테. 이거를 섞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6할에서 7할은 미드를 일단 주는 거예요. 믿고 줘요. 믿고 줘. 뒤에 붙어서도 줘요. 그 대신 이쪽을 주면 힘들지. 근데 발로 줘 그냥. 여기서도 발로 줘. 그리고 난 움직여주고. 그럼 공간이 생기니까 이 사람이 다시 또 줄 수도 있고 이쪽으로 줄 수도 있고 이 사람이 돌 수도 있고. 그 기본적으로 그런 걸 생각을 해야 돼요. 저도 뺏길 수도 있어요. 그건 뭐 뺏길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일단 주는 거예요. 여기서도 일단 주고. 사이드 여기서 이렇게 해서 전환이 됐어요. 이쪽에서 이렇게 와서 전환 이렇게 쭉 이쪽까지 갔어요. 여기까지. 여기 붙어 있어 수비가. 일단 사이드로 발로 줘요 그냥. 이렇게 서 있으면 이쪽으로 주고. 그리고 내가 다시 받을 준비를 하는 거지. 왜 그러면 윙이 붙어 있다고 윙백이 안 주면 윙이 이 사람이랑 수싸움을 해야 되는데 수싸움을 못하면 경기가 안 풀려요. 윙 입장에서. 계속 이 사람하고 수싸움 할 수 있도록 공을 줘야 돼요. 다른 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팀도 윙이 컨트롤이 좋고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줘요 일단. 그리고 다시 받으면 돼. 어려우면 다시 달라고 해서 주면 되잖아요. 움직여서. 그래 다시 안으로 돌던가 미드를 주던가.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상대편 윙이 거의 다 상대편도 마찬가지예요. 3쿼터 지나면 상대편 윙은 거의 없어요. 3쿼터 이상에도 막 압박하는 팀은 진짜 잘하는 팀이에요. 체력이 좋은 팀이고. 없단 말이에요. 여기 거의 프리해. 그럼 주고 다시 받으면 줄 때 또 생겨요. 균열이 아마추어는 금방 깨져요. 몇 번 한번 돌면 깨져. 그러니까 패스만 원하는 곳에만 잘 주면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연결하는 거 미들한테 주고 특히 승현이가 가져 그냥 줘요. 여기서 주고 너무 그렇게 막 오는 사람 안 주면 힘들어져. 그냥 줘요. 네. 이렇게 오면 그냥 주고 다시 받거나 얘가 또 판단해서 할 수 있으니까
예,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마무리를 하면서 얘기를 하자면, 우리 아마추어예요. 맞죠? 아마추어들은 컨트롤이 미스가 날 때가 많고, 패스도 부정확할 때도 있어요. 나 비어있어. 완벽히 줄 수 있어. 이쪽으로, 이쁘게. 앞으로 이렇게 줄 수도 있어. 근데, 이렇게 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내 뒤로. 이런 것까지 경기하면서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 그냥 앞으로 줄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앞으로 막 나가면 안 돼. 그러면 뒤로 오면 못 받잖아. 그러니까 미리 예측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삑살이 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다라는 걸 감안하면서 잔스텝을 밟아달라는 얘기예요. 잔스텝을 안 밟고 발이 땅에 굳어져 있으면 뒤로 왔을 때 못 받는 경우가 있고, 앞으로 갔을 때도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잔스텝을 하고 있으면서 내가 받을 준비를 하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죠? 예, 서로 우리는 이 축구는 원래 다 실수하는 거잖아요. 예,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없고 실력 차이만 조금 있을 뿐인데, 그 조금씩 실수하는 거를 어떤 실력적인 거는 좀 우리가 보듬어 주는 게 필요해요. 지금 제가 얘기한 거 다 움직임이잖아요. 웬만하면. 예, 맞죠? 움직임은 할 수 있어요. 물론 움직임도 좀 실수할 수 있겠지만, 이런 움직임들은 우리가 미리 사전에 약속을 해놓으면 한 명씩 다 잡혀 있잖아요. 지금 줄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공격만 하는 거예요. 계속.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재밌고. 공격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수비도 가끔씩 올라갈 수도 있고, 물론 힘들겠지만. 아무튼 그런 식으로 우리가 좀 재밌게 하려고 하면 한두 명은 열심히 뛰어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리고 간혹 가다가 또 이제 콜이나 이런 게 좀 커질 수도 있는데, 오케이 하고 쏘리 하고 그렇게 하면서 넘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두 명이 걷기 시작하면 그 팀은 완전히 망가져요. 예, 체력이 안 돼서 걷는 거랑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난 공격만 할 거야 이러면서 걷는 거랑 차이가 커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끝났으니까 마무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찍어놔야, 그리고 유튜브에 올려놔야 우리가 기존 이제 팀원도 있고, 이걸 이해를 못한 팀원들도 있고, 또한 새로 가입한 친구들도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1탄에 이어서 2탄은 개인 전술에 관련된 부분들을 한번 나눠볼 텐데, 이들은 또 공격적인 부분은 승용 코치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되고, 저는 축자랄이긴 하지만 축구는 그렇게 잘 못합니다. 꼭 잘하는 사람이 하는 건 아니니까요. 감독은. 축구는 오래 봐왔고 전술이나 이런 것도 많이 아마추어에서는 많이 해봤으니까 좀 더 여러분들이 절 존중해 주시고 또 우리 팀을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팀은 그래도 자부하는 게 욕 안 하고 선물도 주고 얼마나 좋아. 자격이 얼마나 좋아.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팀에서 즐겁고 재밌게 하면 좋을 것 같고, 하면서 저나 승용 코치한테 이제 또 물어보면서 이 부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 의견도 이야기하면서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팀이 원하는 색깔로 해보려고 노력을 해보고, 축구는 결과론적인 게 많아요. 워낙 다양한 상황들이 발생을 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좀 더 결과가 좋았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지 정답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도 언제든지 이야기해도 좋습니다. 아무튼 아마추어에서는 거의 개인 전술에 의지하는 팀들이 많고, 이렇게 조직력을 이야기하는 팀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대회팀들은 다르겠지만요. 우리는 같이 하는 팀들 중에 나이가 제일 많은 편에 속해요. 그런데도 상대편으로 하여금 좀 부담을 느끼거든요. 항상 저희 팀에. 그래서 그런 거에 저는 자부심을 느낍니다. 여러분들이 저희 같은 팀원이라는 게, 그리고 잘 따라와 주면서 또 좋은 성적을 잘 내고 있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우리 2026년 그리고 또 앞으로도 또 즐겁고 재밌게 같이 축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